그러면 건설기계 종사자 산재보험금 적용 특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용보험이 들어오면서 이제 건설기계 종종사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산재보험에는 기존에 건설기계가 있었고, 산재법 시행령이나 고용법 시행령이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도 역시 똑같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각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건설기계가 되게 종류도 많고 다들 어려워하시죠.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되게 용어도 낯설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도대체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하는 건설기계가 뭐냐, 이런 부분부터 조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는 현재 총 27종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사실은 나중에 들어왔죠. 여기 타워크레인에 얽힌 역사는 되게 복잡한데, 건설기계 들어오면서부터. 어쨌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1번 불도저부터 맨 27번 타워크레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기계를 다루면서 제가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타워크레인을 이렇게 따로 색깔을 칠했는데, 얘네들이 헷갈리는 건설기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거는 건설기계 등록 지게차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덤프트럭도 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등록인 건설기계가 있고, 기중기는 또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다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왜 차이가 나냐면, 다른 거는 건설 현장에서 늘 있죠. 현장에 늘 상주해서 어쨌든 일을 해요. 계약 기간이 짧든 길든. 그런데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아시는 것처럼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의 형태가 다른 건설기계하고 달라요. 그래서 원래 산재보험에서 처음에 특구 도입을 할 때 콘크리트 믹서 트럭만 먼저 도입을 한 거거든요. 계약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워크레인은 역시 완전히 좀 성격을 달리하는 건설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참,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의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건설기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범위가 있고, 예를 들어 지게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보이시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거는 지게차가 아니라는 거죠. 건설용 지게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용. 덤프도 12톤에서 20톤 미만의 것은 일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거는 안 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중기 중에도 궤도, 무한궤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궤도식은 일정한 곳을 그냥 쭉 상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설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인지만 보면 되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 달리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참고를 알아주시면 되겠고, 준설선 같은 경우도 지금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걸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워크레인도 공장 등록 대장에 등록된 걸 제외한다. 이렇게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불도저하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불도저는 아무리 못 봐도 어려서 장난감부터 기본적으로 봤기 때문에 불도저는 다 아실 거고, 참고로 이거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건설기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그대로 따왔고요. 일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더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불도저 뭐 다 아실 거고, 굴삭기 땅 파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그렇게 모르는, 평소에 많이 보는 건설 기계고, 로더 이것도 도로 건설 공사할 때 많이 보는 것도 흙 퍼담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예요. 자,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을 말하며, 그쵸? 뭐 지게차 뭐 하여튼 들어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 솔리드 타이어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솔리드 타이어식은 또 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뭐 어쨌든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지게차는 뭐 공장 또는 항만 공항에서 뭐 하역 작업 화물 운반 쓰이는 거죠. 1톤에서 10톤까지고 뭐 전륜 구동 있고 홀륜 구동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력원에 따라 아이고, 엔진식과 전동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엔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휘발유를 넣거나, 아니, 경유를 넣겠죠. 아니면 LP를 넣거나, 이렇게 작동하는 소위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전동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 전동차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예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건 제외한다. 즉, 이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게차이긴 한데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등록 건설기계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시는 요 차량이 요거는 등록 건설기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디에 쓰이느냐? 주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화물을 움직이는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솔리드 타이어라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뭐냐면 타이어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안에 공기를 넣는 게 있고 아예 그러니까 통 고문 거죠. 통 고문. 이게 지금 솔리드 타이어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퀴가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위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이 지게차는 우리가 말하는 건설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차도 아니에요. 최근에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를 운전했다가 술 마시고 음주운전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왜? 자동차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이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건설기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약간 헷갈려 할 수도 있느냐? 요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갖춘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의 면허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운전하게 놔뒀는데 산안법이 바뀌면서 얘들을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종면허를 갖춰라. 그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뭐 운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행정 대상으로 보는 등록 건설 기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제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스크레이퍼 뭐 이거 잘 못 보죠? 왜 못 보는지 이따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미리 출력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덤프. 자, 덤프는 적재 용량이 12톤 이상인 것을 건설 기계라고 하는데 12톤 이상이면서 20톤 미만의 것을 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걸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고 화물차로 등록한다는 거죠. 특장차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덤프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설기계가 아니다.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가 아니다. 그러면 12톤에서 20톤 미만 뭐 어떤 거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15톤짜리 덤프 트럭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25톤짜리 덤프 트럭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죠? 보시기에? 예. 저기 가까이 계시면 제가 상품권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 지금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바퀴수가 다르죠.
15톤짜리는 축이라고 하는데 3축입니다. 3축짜리. 그러니까 하중이 그만큼 적으니까 바퀴수가 적은 거고 25톤짜리는 기본적으로 4개 축입니다. 4축짜리. 그래서 바퀴수로만 해도 벌써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5톤짜리라고 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고 건설기계 등록할 수도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물차로 쓸 수 있다. 근데 요즘은 거의 15톤짜리는 거의 현장에서 덤프로 안 쓰인답니다. 하여튼 뭐 저도 뭐 카더라니까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음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래서 덤프에서는 뭐 고민이 된다면 이 덤프 기사가 말 그대로 건설기계 등록한 덤프를 운전하느냐 아니면 그냥 화물차 운전하느냐 화물차라고 하면 일단 우리 지금 특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로 하게 되면 화물차는 뒤에 화물을 뭘 실느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들으시겠지만 화물차에 실리는 품목이 컨테이너라든지 BCT라든지 철강제라든지 위험물질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덤프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직은 특고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기중기인데 이 기중기가 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일단 기중기란 동력을 사용해서 화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 전후,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기계하고 기계 장치는 다르죠. 자체적으로 움직이느냐 다른 동력 갖고 움직이는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롤라식 또는 휠식으로 강제의 지주, 이제 강철 재료 같은 지주 중앙에 세우는 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 장치, 도는 장치죠. 가진 것이 건설기계다. 그런데 궤도식은 제외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궤도식이 무한궤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사진을 보시면 사진 전에 분류를 이제 이거 해보면 이렇습니다. 크레인이라는 게 어쨌든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데 뭐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 어디 블로그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분 네이버 블로그였는데 출처를 못 밝혔네요. 자, 하여튼 그분이 분류하신 건데 크레인이 있고 크레인을 건설용 크레인과 산업용 크레인을 나누고 산업용 크레인은 이제 말 그대로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고정적으로 해놓고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석재 다루려면 당연히 큰 돌을 들어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 산업 현장에 쓰이는 게 이제 이동식 크레인이 있고 고정식 크레인이 있는데 여기서 고정식 크레인만 따로 빼서 지금 타워 크레인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크레인이. 근데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보면 휠 크레인이 있고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휠 크레인이라는 건 바퀴라는 얘기잖아요. 이 움직이는 차가 바퀴가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달렸는데 일반 트럭처럼 생겼냐? 아니면 홈지형, 그러니까 막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를 전문으로 하는 거냐? 전지형, 모든 지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산업용이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크롤러 크레인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무한궤도식, 그러니까 옛날에 탱크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바퀴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휠 크레인에서 트럭 크레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화물차 중에 카고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이건 화물차거든요. 근데 이 기중기 쪽에 보면 잘 구분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화물차야 건설기계야. 화물차가 건설 현장에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잠깐 궁금하실 때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사진을 보세요. 크롤라식이라는 게 밑에 이거 중국제랍니다. 이렇게 이제 바퀴가 궤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크롤라식이고 휠식은 요거는 홈지형이에요. 휠식 중에 하나 홈지형으로 따왔는데 바퀴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카고 크레인이라는 게 있고 고수 작업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화물차예요. 건설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고 크레인은 기본적으로 트럭에 뭔가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둥기 장치를 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화물인 거예요. 화물차. 그 다음에 고수 작업차는 크레인은 뭘 들어 올리는 거고 물건을 고수 작업차는 이제 고수니까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수 작업차에는 물건을 실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우리 저 도시에 사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때 되면 그 가로수 저기 가로수 잘라낼 때 사람이 탁 올라가 있잖아요. 그 크레인 위에. 그게 이제 전형적인 고소 작업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롤라와 힐식과 같은 이 경우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기기에 해당이 되고 화물자동차, 고수작업차, 카고크레인은 건설기기가 아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리게 만드냐?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도 언제든지 급하면 건설 현장에 부른다 이거죠. 건설 현장에서 얘네들이 참여해. 그럴 때 얘네들이 도대체 그럼 화물차로 봐야 돼. 화물차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적용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이런 이제 적용상의 쟁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림이면 뭐 기준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셨을 거고 그 다음에 모터그레이더 뭐 이런 거 있다. 이거는 저기 요 노란색 요게 그 평편하게 고르는 거예요. 롤러 뭐 도로 포장 공사하면 평탄하게 누르는 거고 그 다음에 노상 안정기 뭐 이것도 다 도로 포장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매칭 플랜트 뭐 콘크리트 피니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진만 봤는데 사진만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거 영업용이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피니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뭐그 공사 현장에서 몇 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살포기 뭐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해요. 다 우리 모르는 거니까. 광주 콜센터 잠시 줄여주세요. 강제로 음소거 했고. 예. 그 말씀하신 마이크를 여시면 질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리서트럭. 자, 콘크리트 리서트럭도 이제 또 우리의 궁금증, 또 아마 민원도 전화를 많이 받으신 걸 텐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콘크리트 믹서를 싣고 다니는 트럭이죠. 그런데 이제 뭐 혼합 장치를 가진 자주식의 것으로 뭐 재료의 투입, 배출용, 포장, 시프트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일의 작업 능력이 이제 세제곱미터 루베라고 하죠. 그래서 참고로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콘크리트 리서트로 한 타에 실는 최대 적재 양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하면 이 퀴즈도 내면서 되게 재밌는데 얼마일 것 같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세제곱미터냐인데 왜냐면 나중에 저기 집 지으실 때요. 이거 차 몇 대 불러야 될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계산해봐서 알거든요. 자, 미리 한번 다 계산해 보셨죠? 콘크리트 리서트럭 한 대당 6세제곱미터가 들어간답니다. 6세제곱미터. 그래서 그 정도의 물량이 한 차에 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계산했는데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틀린 분도 계실 텐데 맞으신 분 나중에 따로 얘기하세요.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펌프는 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믹서 트럭이 오면 얘를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요게 길게 쫙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믹싱 플랭트, 뭐 아스팔트 피니쉬, 이건 다 저기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기계들이고요. 아스팔트 살포기, 굴자 살포기, 그 다음에 쇠석기라는 거, 말 그대로 돌 분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 공사 현장에 저기 소위 말해서 에어 컴프레서 쓰려니까 동력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공기, 땅 파는 거, 그 다음에 항타 및 항발기라고 해서 이거는 왼쪽에 천공기는 그냥 말 땅 파는 건데 항타 및 항발기는 이제 그 파이프라고 해서 저지대 쪽에 그 지반을 강화하려면 수많은 파일을 박습니다. 거기에 목재를 박든 아니면 뭐 철자를 박든 그래서 이제 항타 항발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자갈 채취기, 그다음에 준설선인데 선박으로 용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특수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면 파색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부스 트럭도 있고, 뭐 노면 측정 장비,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라는 게 있대요. 그다음에 수목 이식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터널용 고소 작업차. 터널용 고소 작업차는 건설 기계로 들어가죠. 이것도 좀 약간 특이한 거죠. 그다음에 트럭 지게차. 뭐 이게 몇 대 안 되나 보니 몇 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용도의 특수 건설 기계도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도 보시면 이건 아까 고정식 크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부를 선회시켜서 중량물 상하선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3톤 이상의 것으로 원동기 동선을 가진 것이다. 다만 공장 등록대장에 등록된 건 제한한다. 이런 거고요. 자, 지금까지 건설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각의 건설 기계에서 약간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뭔지 좀 봤고요. 자, 그런데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 때 한번 이건 그냥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에 다니는 수많은 차량의 번호들이 있는데 번호판에 다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좀 재밌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80하고 90이 들어가는 건 화물입니다. 화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이라고 하는 밴형 카니발이 있잖아요. 카니발 밴 이러면 번호가 다 80 몇 번, 90 몇 번이에요. 화물은 기본적으로 80번 내지 90번입니다. 자가용은 0번에서부터 시작해서 60번까지만 자가용이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100번이 넘어가니까 뭐 110번, 뭐 100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두 자릿수에서는 01번부터 시작해서 69번까지가 일반 승용차입니다. 그게 이제 승용차고. 근데 일반 차 중에 승합차가 있죠. 승합. 사람만 태우는 거. 배는 화물과 사람을 동시에 태울 수 있는 거고요. 승합차는 70번대입니다. 그래서 70번대 차량이 돌아가다니면 카니발을 외형만 보고도 아 저거 40번대 카니발이네 하면 저거는 승용차야. 70번대네 하면 저건 승합차야. 그 다음에 80번대 돌아다니면 아 저건 짐 실는 뒤에 밴이야. 번호판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고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시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달리는 90번대 잡으시면 됩니다. 70번대만 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는 번호판이 기본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이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앞에 번호가 붙는다고. 이 번호가 건설 기계 아까 1번부터 27번까지 보셨죠? 이 번호에 있는 그 번호입니다. 그럼 14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레미콘 믹서 트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건설기계 영업용 주황색 번호판이다. 숫자가 맨 앞에 두 자리가 뭐냐? 이것만 보고도 아 저거는 건설기계 중에 뭐에 해당되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눠드린 일부 교재 나간 거에 건설기계 번호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재미삼아 한번 저기 운전하실 때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나중에 화물차 할 때 제가 한번 또 다른 구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해서 두뇌 훈련을 했으니 이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등록 건설기계라고 했는데, 문제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 사업도 하고 일도 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건설기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냐.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규율하고 있는 게 건설기계 관리법입니다. 보시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이 중에 건설기계 사업이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 그 다음에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이 있다. 근데 뭐 나머지 세 개 뒤에 있는 건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건설기계 대여업인데 건설기계 대여업이란 건설기계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 뭐 정의도 아닌 것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건설기계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기계 대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설기계를 또 아무나 그냥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사면 자동차 등록증을 오고 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시군구청에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도 건설기계를 소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시도지사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적고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되고 이때 등록의 요건과 신청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을 할 때 이건 내 건설기계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 건설기계 출처. 이거 새로 만들어졌다. 그럼 어디서 제조했다. 이거 외국에서 수입했다. 그럼 수입한 거. 중국으로 샀다. 그럼 중국으로 산 거를 일단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 증명. 이게 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와 등록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소유와 등록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설기계로 치자면 그 사람이 내 거를 자기가 건설기에 등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건설기계 재원. 건설기계 재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다 모르겠지만 건설기계에 들어가 보면 뭐 정말 많아요. 종류들이. 그거에 따른 이제 각각의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설기계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꼭 그 보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험은 이제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건설 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입했다라는 걸 같이 첨부를 해야만 건설기계를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왜 이렇게 이제 화물차는 더 심한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또 복잡한 게 있냐면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건설 경력이 좋아. 그러니 나 불도저 하나 사가지고 이게 일하면 되겠네. 조종사 면허 따가지고 막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장 가격이 하락되겠죠. 그래서 한동안 지금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걸 막아놨어요. 이게 지금 수급 조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를 샀다고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도에서 하나 폐차가 돼야 그에 따른 대차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얘기 듣는 번호판 값이라는 게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건설기계 등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번호판이라는 게 등록을 할 번호판이 나오는데 이 번호판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마구마구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번호판 값이 건설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 시장이고요. 어쨌든 지금 건설기계나 화물차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모두 이렇게 그 수급 조절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2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설기계 사업을 하려는 자. 자, 앞에 거는요.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특정 건설기계를 내가 사서 그걸 등록하려고 한다. 이건 그냥 우리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등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건설기계를 등록한다고 해서 내가 건설기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건설기계를 가지고 건설기계 사업에 등록을 해야 돼요. 건설기계 사업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기계 사업에는 아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의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기계 사업에 등록을 할 때는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죠. 화물차도 우리가 화물 운송 사업을 허가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건설기계 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나중에 한번 법규상에 보세요. 기본적인 사무실 적어도 사업을 하려는다니까 사무실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주기장이라고 해서 우리 차를 주차하는 건 주차장이고 건설 기계니까 기계를 주차하니까 주기장이거든. 일정한 내가 등록하고 있는 건설 기계를 등록할 수 있는 주기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 특정 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큰 건설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설기계 대업에 등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문으로 보시면 시행령 13조인데요. 건설기계 대업에 등록 등에서 법 21조에 따라서 건설기계 대업 조정사 포함하는 경우 포함입니다. 건설기계 대업을 등록하려면 대업 등록 신청서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 제출해라. 이 시군구청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시면 건설기계 대업의 등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건설기계 대업이 있고 하나는 개별 건설기계 대업이 있다. 일반 건설기계 대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기계는 적어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 건설기계가 5대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은 할 수 없죠. 일반 건설기계 대업 이론상.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냐면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언뜻 보면 개인이 5대 이상 갖고 일을 사업하기 힘든데 5명이 그러면 한 대씩 모아가지고 우리 일반 건설기계 대업하면 할 수 있겠네?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뭉쳐서 해라. 일반 건설기계 대업을. 이렇게 지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건설기계 대업은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1인 개인. 제가 예를 들어 굴삭기 한 대 가지고 제가 개별 건설기계 사업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쉬운 생각이겠죠.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니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별 건설기계 대업에 1인 개인이 하는 건설기계 대업자만 있으면 우리 고민이 별로 없어요. 왜? 1대 사업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일반 건설기계 대업에 개인이 뭉쳐가지고 건설기계 5대 이상 모아 등록해서 하는 사업자들. 여기엔 그 각 개인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 사망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업을 영위하려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자 한 명 정해서 5대 모아. 그래서 일반 건설기계 대업 신고해. 등록해.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니까 한 명 한 명 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다 기명 날인해.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건설기계 대여 등록 신청서 서식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대표, 신청인 대표자 한 명 정해서 이 대표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면 연명 등록자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소위 말해서 개인이 쭉 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연명 등록자에 등록된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개인 1인 차준 거죠.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일반 건설기계 대업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지금 건설업에서는 건설기계 관리에서는 대단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다음 주에 화물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화물은 이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화물은 이제 아예 위탁을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이 연명 등록자라는 게 아예 별도의 따로 그 사업자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건설기계 관리법은 아주 독특한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왜 취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계 대여업을 각 개인이 물론 뭐 한 대 가지고 주기장 갖추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정한 사무실 주기장을 갖추어서 한 개인이 일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고, 과거에는 지금도 아마 민원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난 지입 건설기계 찾으라고. 그런데 이 지입이란 말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연명 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차주를 말합니다. 그걸 아직도 옛날에는 지입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공식적인 용어로 연명 등록자시냐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 계시고, 이제 설명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 깊이 있게 이 법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대표 사무실에서 막 다 해주는 데는 난 잘 그런 거 모르겠고요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 명의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 안 한 분이라면 나머지 100%이 연명 등록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게 아니면 그분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연명으로 하는 것도 이제 아예 등록을 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 신청을 할 때 같이 해라. 구성원은 이후에 계속 바뀌어도 됩니다.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라. 이 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한다라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명사업자를 구할 때 대표자가 건설기계를 다 가지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성원은 그냥 사람 몸만 들어가는 거 허용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대표자와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 연명동사 보면 건설기계 대수 있고 건설기계 등록번호 있죠. 그러니까 특정 홍길동의 이름으로 건설기계 대수가 몇 대고 건설기계 등록대가 뭐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어떤 대표자에게 일괄하고 자기 몸만 들어가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적으로 일단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대표자하고 구성원 간에 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업 운영 비용의 분담. 이런 걸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입료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사실은 지입료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그래서 하여튼 장애들이 물량을 땄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대표자와 그 각 구성원이 계약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법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가시고 이거를 전체로 정리를 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계 사업자가 있다면 이 건설기계 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나머지 있고, 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는 다시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있고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있더라. 근데 일반 기계 대여업자에는 법인이 하는 사업장이 있고 개인이 연명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밑에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이제 건설기계 대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또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또 정리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인데 건설기계를 누군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계약의 당사자가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법에 따른 도급계약은 당연히 표준 하도급 계약서라든지 이 얘기죠. 표준 도급 계약서. 이거는 건설산 기본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도급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표준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관법에 따라서 심사를 거친 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사업자는 두 가지 의무를 지는데 하나는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면 그 조종사가 반드시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겠죠. 면허 취득한 아닌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죠.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을. 그 다음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 자가용 또는 미등록 건설기계 대여를 한다. 자가용도 하면 안 된다. 미등록 건설기계는 더구나 안 되고. 그럼 건설기계가 자가용도 있어요? 예. 자가용도 있습니다. 자가용도 영업용 건설기계만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가용이라는 건 그럼 뭐냐? 자가용은 뭐냐면 돈 받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가용이라는 말 자체가 돈 받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말로 우리가 말하는 유상으로 타인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한다는 거는 반드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 법규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누구나 조정 면허를 다 따야 되느냐? 모든 건설기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계 조정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27개 건설기계가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27개가 아니고요. 19개 중에서 지금 로더는 3개가 있고 뭐 지게차도 2개 거기 다 다르죠. 그래서 요 경우만 면허를 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적어도 자동차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 미스터 트럭이 없죠. 콘크리트 미스터 트럭은 건설 기계이긴 한데 면허가 아니에요. 조정 면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형 일종 면허만 있으면 운전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는 사실 우리가 건설기계 1인 조종사를 따질 때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이런 특정 건설기계에 관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기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화면에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건설기계가 등록된 건설기계가 작년 말 기준으로 51만 7천 대입니다. 51만 7천 대. 이 중에 자가용이 25만 4천 대고요. 영업용이 25만 9천 대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관용이 3,789대. 관용은 관공서 등의 국공, 뭐 군대 이런 데서 하는 거니까 우리 고민 대상 아니고 자가용은 회사가 직접 건설회사 등이 직접 가지고 소유하고 자기네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하는 건설기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영업용이 25만 9천 대인데 이 영업용 건설기계가 우리의 지금 행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최대 행정 대상이. 근데 보시면 불도저 3,000대, 굴착기 좀 많죠. 10만 대, 로더 7,000대, 지게차 38,000대, 덤프가 47,000대, 그 다음에 기중기 9,600대, 롤러 6,000대, 노상안정기 영업용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죠. 콘크리트 살포기도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0, 42, 109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행정 대상이 거의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믹싱 플랜트도 한 대밖에 없고요. 뭐 보시면 영업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 자리 숫자 있는 거 꽤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개나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지금 보시면 조금 숫자 많은 거, 불도저, 굴착기, 제가 좀 굵게 표현했는데, 뭐 지게차, 뭐 덤프 트럭, 뭐 기중기, 믹서 트럭이 왜 필요하냐? 22,000대나 돼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고 펌프가 자 이런 수준이고 요거를 이제 조금 국토부에서 올해 5월달에 발표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약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용이 25만 9천 대에서 26만 대로 약간 늘었는데 보시면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굴착기, 그 다음에 뭐 지게차, 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6만 대가 있으면 26만 명이 있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 예를 들어서 굴착기와 그 제가 갑자기 그 건설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불도저 한 사람이 굴착기나 불도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6대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설기계를 2대는 아니고 1.6대 정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조사된 거로 나와요. 그러면 26만 명을 1.6으로 나누면 소위 말해서 우리의 최대 행정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본 게 지금 건설기계 사업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업체나 매매업체, 해체 재활용업체는 고민할 거 없으니까 빼고 대여업체만 보면 아까 같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4,200개, 개별이 10,000개 이렇게 되는데 요 일반 4,206개 건설기계 사업자 안에 연명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사람이 16만 3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만 3천 명은 사실은 저희 행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건설기계가 뭐 중복될 수도 있거나 하니까 뭐 카운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기계의 최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대여업에 대한 계약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건설기계는 아까 제가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건설 현장에 상주하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이따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레미콘 제조사 앞마당에 있습니다. 거기서 레미콘이 만들어지면 그걸 싣고 가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일반 건설 기계는 건설회사의 원청 또는 하청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나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바로 투입되는 구조고 콘크리트 미서트럭은 건설회사와 레미콘 제조사가 계약을 맺고 레미콘 제조사가 다시 레미콘 운전자하고 계약을 맺는데 레미콘 운전자도 똑같은 개별일 수도 있고 일반일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연명일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형식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연명 사업자라면 어떻게